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승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위기에 봉착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과연 정치 초보 윤석열이 최대 난관을 맞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어제 오늘 윤석열 후보가 어제 오늘뿐이 아니고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난 지난주부터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이 정치력, 이 돌파력을 보면은 상당히 재빨리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체질화시킨 이 선거에 대해서 체질화시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에는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라인에 휘둘릴 것이다. 그런 우려들이,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를 완전히 좀 장악을 해서 윤석열 후보의 의지대로 선대위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선거가 본인의 선거고, 선거의 승리, 패배 모두 본인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이것을 아마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참모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좀 더 사실을 다 파악하고 나서 나중에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선제적으로 부인이 먼저 사과를 하고 본인도 사과를 하고,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서 이 사실관계 파악은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워낙 정치권에서 루머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그와 비슷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이 김종인, 이준석 라인이 휘둘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도 보면은 오히려 선대위 통제력을 확실히 장악을 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김건희 씨 관련입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야기한 아주 좀 중요한 부분 3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다 노했습니다. 다 3가지 다 노했습니다. 사실상 노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그래도 어쨌든 들어와 있으니. 그런데 아주 예민한 문제 3가지. 자,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야 후보들이 네거티브 공세를 서로 중단하자. 이렇게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자. 서로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도박 문제나 성매매 의혹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그거 그만하자. 김종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위원장의 말대로 만약에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 그걸 먼저 제안을 하면은 저게 뭔가 좀 캥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러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김종인은 그것을 서로 하지 말자고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단호히 노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네거티브 공세 중단. 그거는 가장 바람직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 가장 바람직한 얘기야. 그것은 ABC야. 기본이야. 그런데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선에서 네거티브 전혀 안 하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없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은 말씀드린 대로 가족 금정에 경쟁적으로 불이 붙었는데, 여기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먼저 보이면은 뭔가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느라고 네거티브 중지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죠. 자, 김종인은 정치를 오래 했다는 김종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이 있는 것처럼 시선이 쏠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거부를 한 겁니다. 정치권에서 한 40년 동안 있었던 김종인, 그리고 몇 개월 되지 않은 윤석열의 상황 판단력이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무적 판단, 윤석열의 정무적 판단이 오히려 김종인을 앞섰다. 저는 그렇게도 보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그다지 크지 않다. 자, 뭐 검증 같이 하자. 이런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도 효과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결기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김종인이 이야기한 네거티브 공세 중단 이것보다는 그래 같이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법 여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뭐 준리 문제부터 뭐 여기저기 막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총동원령이 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만하자, 서로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의 선택이 옳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 조간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본인 뭐 구상을 이야기하다가 내각제 개헌 필요성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내각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내각제가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바로 반박을 합니다. 어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각제 문제는 오래전부터 김종인 위원장님의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한 소신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걸 시기적으로 의미를 두기보다 이거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딱 의미를 두기보다 우리 김종인 박사의 권력 구도에 대한 본인의 오래된 생각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냥 오래된 생각을 이야기한 거지 그거를 내가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개헌하자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런 식으로 퉁 치는 겁니다. 이 말은 상당히 우회적으로 했지만 개헌론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죠. 특히 이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전부터 정가의 말이 파다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킹메이커로 나서서 지금까지 뭐 제대로 킹메이커를 해본 적도 없지만 이번에 킹메이커로 나서서 새 정부를 탄생시키고 거기서 내각제 개헌을 막 추진을 해서 내각제 개헌이 되면은 임기를 단축하든지 해서 내각제 개헌이 되면은 그때 초대 총리, 내각제 하위 초대 총리는 국가 수반이죠. 사실상 행정부 수반이죠. 초대 총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워낙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보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지적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내각제 이야기를 하니 윤석열 후보가 단호히 자른 것이고 또 하나 이 개헌론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고 나서도 어느 정부가 탄생하든지 다음 정부의 논쟁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미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죠.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헌법으로 제왕적 대통령 폐단을 줄일 수 있다. 그런 그 판단에서 이 후보 직속으로 윤석열 후보 직속으로 선대위 안에 권력 구조 개혁을 위한 위원회 신설안 이런 것을 마련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권력 구조 그러니까 개헌을 하지 않고 현 체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맡고 부위원장은 김병준 이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냈던 노무현 정부 때 그 김병준 위원장에게 부위원장을 맡겨서 실무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게 한다. 그래서 그때 김종인은 패싱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후보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과 법률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제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김종인은 내각제 이야기를 또 하니 그것을 사실상 일축해보는 것이죠. 그건 그 양반의 오랜 지론이고 뭐 그것을 소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그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김종인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씨의 등판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꼭 등판할 필요가 없다. 배우자가 같이 나와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등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등판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하사를 맞으니 등판하지 말고 그냥 뒤에 가만히 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험 부담을 줄이자. 그런데 윤석열의 생각은 다르죠. 만약에 지금 그런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 있으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부인이 됐을 때 그때 뭐 등장하는 것도 모양이 상당히 우습습니다. 일단 국민 앞에 먼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은 김종인의 김건희 등판 불필요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정치 활동에 동참해서 공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과거에도 대선 때 보면은 조용히 가족으로서 역할만 하신 분도 있고, 대선 후보 대통령 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뒤로 물러서 있으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딱 그러고 말았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김종인 위원장 이런 문제까지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당초에는 김종인 또 이준석 라인에 휘둘릴 것으로 봤지만은 지금 중심을 잡고 본인의 선거를 본인의 의지대로 끌고 간다. 지금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겸 선대위 공보단장이 충돌을 했죠. 회의석상에서 큰 소리가 밖에 나올 정도로 이준석과 조수진이 충돌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공보단장도 보통 성격이 아니죠. 그런데 이준석이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수진 공보단장에게, 공보단장은 주로 이제 언론 관련 이런 것을 역할을 하죠. 이준석이 조수진 공보단장에게 본인이 항상 이야기하는 윤핵관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일부 언론에서 윤핵관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나를 공격하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좀 정리하라. 이렇게 조수진 공보단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 조수진 공보단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왜 내가 대표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선대위 공보단장이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대표 최고위원 따로따로 뽑혔고 어쨌든 당 지도부는 그렇다 해도 선대위에서 공보단장 입장에서 윤핵관의 메시지를 좀 정리하라. 이렇게 대표가 왜 나에게 이야기하느냐. 물론 공동선대위원장이긴 하지만은 조수진 공보단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 나에게 지시하지 마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또 뭐라고 했느냐. 아주 대범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정치하다 보면 같은 당 안에서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군사작전 하듯이 일사불란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티격태격 하는 것도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김종인이 하루 3번 이 윤석열에게 노 당하고 이준석이 조수진과 충돌했을 때 조수진이 나는 윤석열 지시만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과정을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당초 의뢰했던 대로 후보가 이 김종인, 이준석 라인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거 기간에도 그렇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새 정부를 구성할 때도 또 인수위부터 조각, 내각을 짜고 뭐 수천 개 되는 자리를 막 이렇게 할 때도 윤석열 후보, 나중에는 윤석열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일, 김종인과의 일, 또 이준석과의 일들에 대한 윤석열의 정리하는 모습, 그 모습을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